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려서 점점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10살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때린 폭행한 이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24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이 자택에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형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의 형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수십 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당한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골절 등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아이를 골프채로 때릴 정도의 아버지라면 이게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그죠? 네, 저렇게 골프채까지 들어서 아이들, 특히 3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을 때릴 정도라면 사실 처음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 형제가 과거에도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유도 모른 채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를 맞았고 지난해에도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80여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골프채로 사람 때린다는 건요.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골프채는 특히 이 골프 헤드 부분을 때리면 그거 정말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스틱도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지금 맞은 지금 아이가 9살이잖아요.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건 이거는 예전처럼 무슨 그냥 훈육이야. 사랑에 매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골절 등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상처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혐의가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 치상 같은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 막 훈육한다고 그러고 많이 때리겠지만 예. 이거 절대 사랑의 매 아니고 지금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교수님, 아이들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너무 어이없어 하고 계시지만, 애들이 영원히 9살일 줄 아느냐. 당신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이 아버지라는 사람, 아이들이 받을 지금 이 정신적인 몸의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인 상처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이 사람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럼요. 없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친자식이라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저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이것을 사람을 때리기 이전에 그것을 손에 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 사실 9살 정도 먹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디 때릴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집안에서 아내 폭행도 하지 않겠어요? 아이만 폭행하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있을 텐데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옆에 때리라고 부추기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말리겠죠?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골프채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때렸다. 그것도 20차례, 또 심지어는 80차례. 이거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 맞은 것은 병원에 가면은 치유가 되지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골프채로 때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아마 이 아버지의 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만약에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형사 입건돼서 처벌받는 거 이외에도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식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골프채 있는 거 보면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도 같은데 치아 교정기 그거 하나 좀 잃어버렸다고 애를 이렇게 때린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데 박 변호사님 네. 계속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아버지예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은 아이들하고 가해자하고 즉각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는 물론이고요. 이거는 골프채를 흉기 같이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예.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아마
학대 정황하고 지금 오 교수님 설명처럼 더 많은 학대가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밝혀서 아이들은 진술을 들어서 다 처벌하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대 정황이 만약에 백 변호사님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당장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골프채 손잡이로 한 20여 차례 때렸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한 80여 차례 정도 예. 뭐 그 이런 체벌 같은 게 있었다 지금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학대에 가까운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다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도 충분히 학대죠. 그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채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 흉기에 버금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해왔다면 이거는 뭐 상습학대에 당할 수 있고요. 죄명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신병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은 저희가 좀 너무 나간 거고 예.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특히 아이들을 향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단한다는 그런 취지로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좀 궁금증인데요. 보통 이렇게 집에서 이 절대 군주가 되는 가장들을 보면 밖에서는 또 한없이 뭐 상냥하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얼굴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증스럽다 그러죠. 가증스러운 건데 바깥에 나와서는 이제 점수 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전에 추정컨대 거의 100%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분리해서 아버지 처벌했다. 이 아이들 이제 됐지 이게 아니에요. 이 세 아이는 그대로 놔두면 또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학대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폭력의 전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의 전수 효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